안녕하세요. 인덱스 공경입니다. 지성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루틴 준비해봤고요. 왼쪽에 있는 클렌징부터 오른쪽에 있는 선크림까지 해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직전까지의 스킨케어 제품들을 준비해봤고, 각 라인마다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으로 한 개씩 골라봤습니다. 지성 피부 화장품 전체적인 세팅 기준은 첫 번째로 과도한 클렌징 하지 않는 것에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위주로 해서 장벽 재생을 목표로 하는 것에 있고, 세 번째는 과도한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각 제품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들이고요. 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증된 제품들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비브의 포어 클렌징 오일 사용하고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은 딱히 권장하지 않고 자주 사용을 하진 않는데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메이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컨디션 때문에 피지가 과다 분비되는 상황이라던가, 특히 이제 먹는 걸 안 좋은 거 먹는 경우에 필링젤 제품하고 같이 딥클렌징을 가끔 해주는 편입니다. 이제 프리메라 마일드 페이셜 마일드 클링, 저는 이제 이 제품하고 같이 써주는 편이고요. 지성 피부에 걸맞게 식물성 오일 썼고 논코메도제닉 제품이고, 이제 향이나 물 같은 제형이 이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약간 순해요. 그래서 사용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품이 없는 정도의 제품은 아닌데, 제가 그동안 써본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사용감이나 향이나 이런 부분이 대체로 만족스러워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 사용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이중 세안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제품은 바이오더마 세비엄 라인이고, 오리지널하고 차이는 이제 향이 조금 시원한 냄새가 나서 좋은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요. 클렌징 라인에서 뭔가 유효 성분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말이고, 할인할 때 저는 이제 용량 많은 걸로 저렴한 거 그냥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미셀라 구조체 사용해서 과다 오일 및 먼지 잘 흡수해주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동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냥 용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500ml를 보통 선호하는 편입니다. 클렌징 폼은 이제 바이오더마의 세비엄 젤 무쌍으로 골라봤고요. 사실 제가 10년째 사용 중인 제품은 이제 이 제품인데, 그 리얼베리어의 컨트롤 T 클렌징 폼 이 제품이고요. 거의 사용감이 흡사하고 더 저렴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골라봤고, 메인 클렌저에서 이제 주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는 이중 세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분이 과도하게 제거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마일드한 제품으로 보통 고르는 편입니다. 이 두 제품 모두 사용감이나 가격이나 다 괜찮은 편이라서 아무거나 저렴한 걸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너 패드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 경우에 바하 패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제품은 스트라이덱스의 센시티브 패드, 그리고 제로 모공 패드 메디큐브 거를 골라봤습니다. 두 제품 모두 베스트셀러 제품들이고요. 스트라이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은 빨간색이고 센시티브 패드는 녹색이고, 제로 모공 패드도 마찬가지로 일반이 있고 마일드 패드라고 해서 약간 하늘 색깔 제품이 있는데, 센시티브 패드가 제로 모공 패드 일반보다 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제품을 사용해서 혼용하고요. 약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조금 결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센시티브 사용하는 편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패드가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패드 사이즈가 조금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괜찮은 제품입니다. 토너는 AHC의 위차젤 토너 사용하고요. 원래는 이제 생략해도 되는 제품인데 화장실에서 물기 제거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냥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토너는 이제 그냥 물이라고 보셔도 되니까 딱히 기능에 크게 집중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지성 피부에 좋은 몇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위차젤이라고 버지니아 풍년화서라고 불리는 성분인데, 약간의 수렴 진정 효과가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성분으로는 이제 마몽드의 로즈워터 이런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같은 위차젤 토너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세이어스 제품이 있는데, 저는 그냥 AHC 제품이 용량 대비 그냥 저렴한 편이라서 이 제품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세럼을 이제 제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토리든의 히알루론산 세럼은 좀 깔고 가고요. 위급 상황 대비해서 브링그린의 징크테카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토리든 히알루론산 세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육각형에 가까운 제품이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끈적임도 좀 없는 편이고 적당한 보습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브링그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러블이나 컨디션 난조 상황이 많거든요, 지성 피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뾰루지를 잠재우는 용도로 쓴다던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면은 이제 브링그린 제품 밤에 보통 사용하는 편입니다. 원래 이제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폴라초이스 제품이거든요. 바하 리퀴드하고 나이아신아마이드 10% 20% 그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두 제품을 같이 여기 추가하면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 구성에서는 조금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크림은 총 3가지로 상황 맞춰서 골라봤고요. 이제 데일리 상황에서 아토베리어 365 크림 사용하고, 겨울이나 환절기 같은 건조한 상황에서 아비브의 부활초 크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평소에는 안티에이징 위해서는 닥터 디퍼런트의 포르테시모 레티나 크림 이렇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성 피부라고 해서 수분율을 사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성이면 약간 매트한 크림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래 가장 추천하는 제품은 여름에는 그 닥터 디퍼런트의 113 세콜즈 크림이 있거든요. 그 제품이 좀 매트해서 그 제품을 여름엔 추천드리고, 대부분 상황에서는 그냥 아토베리어 365 크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 크림 같은 경우에는 세콜지 중에 지방산 비중을 높여가지고 피부 지질 구조 밸런스를 맞추는데 좀 초점이 되어 있는 편이고, 에스트라 이 아토베리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토팜의 에메리 구조체라고 피부 지질 구조 유사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제품하고 유사한 더마온이라는 이런 성분으로 장벽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피부 장벽 재샘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고요. 제 경우에는 이제 가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안 바른 맨 얼굴에 그냥 크림만 바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크림이 가장 중요한 제품이고, 특히 이제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곧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크림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닥터지의 그린 마일드 업선 무기자차 성분 제품을 사용하고요. 약간 미세하게 톤업 효과를 가진 제품인데 스킨케어의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모든 제품 세팅하면 총 구성이 한 20만원 초반대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유지하면 적절한 가격하고 구성으로 지성 피부 기초 피부 관리는 해결되는 구성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글하고 영상을 가끔 남길 것 같은데요. 이쪽이 사실 스타트업 놀이터가 된 지 오래예요. 광고나 마케팅 같은 게 너무 많아서 믿을 제품이 많이 없는데, 좀 이렇게 검증된 제품들 한번 구입해 보셔서 여러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성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루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